남들이 좋다고 떠들어댈 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느낀 이제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. 남에게 맡기면 더더욱도 안 되고요.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헤쳐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기꾼들, 양아치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한국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매일같이 전화해야 되고 투자하라 그럽니다. 땅 사라 그러고 오피스텔 분양받으라 그러고 아파트 사라고 권유합니다. 근데요, 그건 뭡니까? 다 영업할이죠. 그런 말 혹해가지고 뛰어들어서 하면 돈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그리고 내 돈은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.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야 되는 거죠. 함부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요, 빚 안 내고 취미생활하고 빚 안 내고 밥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. 돈 들어가면 안 나와야죠. 돈 있는데 안 쓰는 건 자신감이죠. 남의 칭찬, 부런 소리 들으려고 재테크하고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미친 겁니다. 유튜브 하는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. 50대에는 친구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두려움도 없습니다. 왜입니까?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언제든 친구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취미 활동할 수 있고 사람들도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 있죠. 뭐가 있으면? 내가 돈이 있으면요.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요. 두렵죠. 겁나죠. 사람 만나기도 무섭고요. 뭘 하나 하려 해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요, 주변에서 부자 얘기하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. 부자 되세요. 100억 부자 되세요. 10억 부자 되세요.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부자가 잘 되기 어렵죠. 그리고 그런 부자들은요, 절대로 자신이 부자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.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가시하거나 자랑하는 게 없습니다. 근데 나 100억대 부자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, 대체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. 왜냐?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탐욕을, 욕심을 부추겨서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. 함부로 남이 해주는 칭찬, 대단하다고, 대단하세요, 부럽습니다, 이런 말에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요,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입니다. 너도 나도 아파트로 돈 벌겠다고 욕심부린 이들, 재개발시켜서 빌라들, 노후된 빌라들 아파트로 줄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계약서 도장찍게 만들면요, 분담금을 3억, 5억, 10억 더 부담게끔 해서 다 헤쳐먹죠.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저기 반포 쪽에는 총 부담금이 아니라 추가 부담금이 12억이다 14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반포의 아파트 재건축하는 쪽입니다. 제정신이 아니죠.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. 강남 전체가 소송 전 재건축 분양 분쟁이라고 얘기합니다. 강남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탐욕에 빠져있는 이들이 되게 많답니다. 6개월 지나면 5억 더 내놔라, 10억 더 내놔라. 건설사 깡패짓의 생지옥입니다. 그러한 모험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. 공사하다가 80%쯤 돼서 공사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매몰 비용 지옥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계속 공사비 정액하다 보면요, 나중에는요, 완공되고 나면 공급 가행으로 집값, 전세값 폭락, 이게 닥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이런 기조가요, 4년 5년 간답니다. 재건축 시장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게 지금이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. 이런 무서운 시대에는요, 흥분하면 안 되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. 큰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요. 얼굴팔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. 유튜브 놈들도 믿으면 안 되고요.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도 전부 다 믿으면 안 되고요. 의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. 고물가에 사는 게 정말 힘든데, 희망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다 헤쳐먹으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놈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못 살게 되는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부채가 폭증 중인데 관리할 행정부도 없고 학계다가 헤지펀드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.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. 이미 제2의
IMF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매일같이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. 꽤 충격적인 거죠.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내서 생계비로 쓰는 사람도 많답니다.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.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게 비참합니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한 2천만 명가량이 받는 월급이 250만 원, 300만 원, 300 몇십만 원 이 정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매달 벌어들인 돈이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이들도 꽤 많다고 하고요. 그런 걸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참 사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빚이 있어서 갚아나기가 힘들다,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요. 일어나고 있지만 심적인 부분이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고 얘기하죠. 근데 현실은 냉정합니다.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아끼고 절약해서 내 통장에 돈을 쌓아야, 그래야 삶이 안전이 된다는 거죠.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. 어떤 이는 운이 좋아서 복이 많아서 조금만 했는데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이는 정말 아둥바둥거리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일이 드럽게 안 풀려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. 유행을 멀리하고 최대한 자신의 땀, 노력, 정성으로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하네요. 최대한 우리는요, 안전하게 살 공리를 해야 됩니다. 착실하게 살아야 되죠. 쓸데없는 욕심 부리다가 인생이 박살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 차분하게 마음먹고 성실하게 사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모습 같습니다.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 같습니다. 조심하며 지내야 되고요.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죠. 두려운 마음이 들수록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리며 살고 삶을 잘 지켜나겠다라고 각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세상에는 여전히 힘든 처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분들이 이 사회를 지켜내고 있는 거죠. 수십억을 벌어도 말로만 떠들어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부리는 한심한 것들도 많습니다. 그들이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죠.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주변에 도와주고 또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땀 흘리는 이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유행을 멀리하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음을 더욱더 느끼는 요즘입니다. 이상입니다.